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런데 제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군요. 아이가 건강해지자 아내는 운동을 하겠다며 등산 모임에 나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퍽이나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등산을 다녀온 사람 신발에 흙이 하나 묻은 것도 없었고 땀을 흘렸을 텐데 진한 화장이 그대로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아내를 재건하자 아내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늘 그랬죠.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화내는 게 아주 자랑인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었고 그날 우리는 심각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회사를 다녀오니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더군요.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이며 금반지며 돈 될 만한 물건들은 다 싸들고 말이죠. 여기저기 알아보니 아내가 바람펴온 상대가 꽤 부유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무책임한 여자는 사고는 다 쳐놓고 제가 간신히 수습해 놓으니 저를 버린 거였죠.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을 것을 마땅한 남자가 없어서 벼르고 별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야속하게도 제가 아이를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던 사이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군요. 너무 상심했던 저는 아버지처럼 밥 대신 술로 살며 도박까지 손을 댔습니다. 겨우 빚을 다 갚고 미래를 위해 조금씩 한두 푼 모아두었던 돈까지 순식간에 탕진했죠. 삶의 목표가 없어진 저는 무단 결근을 했고 회사에서도 결국 잘렸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엔 그래도 꽤 많이 벌던 잘 나가던 저였는데 몰락하고 가족을 잃고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로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나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죠. 그렇게 혼자만의 속풀이를 하고 난 뒤 힘겹게 집에 기어들어가서 술 기운에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방문을 거의 뜯을 듯이 하며 급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에 취한 제 뺨을 때리며 제 기색을 살피더니 죽으면 안 된다고 눈물을 그렁그렁 했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는 그 전화에 제가 걱정이 되어 달려온 것 같았죠. 그 순간 술 기운에 정신이 몽롱한데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상 천지 다 나를 버렸는데 그래도 너만은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죠. 결국 저는 친구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신세 한타를 늘어놓았고 친구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함께 일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힘들 때는 몸쓰는 일이 되려 도움되기도 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녀석의 호의로 친구를 따라 집수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삭막한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 컴퓨터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몸을 쓰고 땀을 흘리는 일을 하니 정신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더군요. 하다 보니 몸이 정말 고되고 가끔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보너스도 많이 줬기에 그 돈을 보며 위안을 삼았죠. 그러고 보니 이제는 제가 친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일이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성실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집이나 가게에 드러누워 쉬는 일이 많았죠. 그럴 때면 친구는 쉬라고 하고는 혼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장의 지인 찬스였던 거죠. 그렇게 유아무야 일을 하며 47살이 되었는데 갑자기 친구의 낌새가 이상해진 겁니다.
늘 허름한 작업복과 오래 입어 다 다른 사복 몇 가지만 걸치던 친구가 전에 없이 양복을 사고 저녁이 되면 일찍 끝내고 외출을 했죠. 저는 이제야 친구에게 여자가 생긴 건지 의심이 됐습니다. 녀석에게 물어보니 말 것을 흐리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혼자 좋아하는 거라면서 웃기만 했습니다.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는 친구에게 섭섭하지만 이 녀석은 들떠있기만 할 뿐이었어요. 자연히 저와 자주 즐기던 술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는 누워있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빠르게 가게를 나서더군요.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나보다 하는 저는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의 뒤를 몰래 밟아봤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는 어느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친구의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는데 친구의 뒷모습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죠. 10분 정도 됐을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재미가 없어 그냥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일어섰고 돌아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와 마주 앉아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내가 친구와 나란히 찻집에 앉아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친구가 따라다니던 여자가 내 아내였구나. 제게 말해주지 않고 회피하던 친구의 모습과 바람나서 아들을 데리고 저를 버리고 간 아내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가 문을 열고 나왔고 아내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는 저를 발견하고는 어안이 벙벙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며 저를 잡아 끌었고 아내는 기막혀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니 뒤돌아서서 차갑게 걸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를 뒤쫓으려고 했지만 저보다 힘센 친구가 우악스럽게 저를 끌고 가게로 들어갔죠. 저는 여전히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고 있었고 친구도 저를 말리다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영호야,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왜 네 아내랑 바람이 나냐? 저런 여자는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고 했잖아. 내가 만나는 여자는 다른 여자야. 너도 아는 그 기사식당 여사장이라고. 저는 그럼 어째서 네가 애 엄마랑 만나는 거냐고 씩씩거리고 있었고 친구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너 편의점 갔을 때 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 애 엄마라고 뜨더라고. 안 받으면 또 나중에 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우선 받기는 했는데 뭐라 할 말이 딱히 없는 거야. 너랑 일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제 간 면허를 딴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그동안 양육비 푼돈이라 줬지 애비 노릇한 것 없으니 3천만 원을 보내라고 하더라. 그 소리에 친구는 순간 욱하는 마음에 화를 냈고 합의금 그거 보내줄 테니 앞으로 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알아봤자 또 술독에 빠지겠다 싶어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돈도 줄 겸 한 번 더 못 박으려고 아내를 만난 거라고 하더군요. 아,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너 여전히 힘들어하고 정신이 불안정하잖아. 또 돈 때문에 고민하고 민망해할 게 뻔하니까 그냥 내가 끝내려고 한 거야.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거든 그때 술이나 잔뜩 얻어먹으려고 했지. 주제 넘었다면 미안하다. 덤덤하게 말하는 친구를 보니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또 있을까요? 친구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저번에 빌린 돈도 다 갚았으니 한 번 더 믿어주는 거라며 또 갚으라고 넉살좋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와 술 한잔하다가 조금 술에 취한 제가
친구에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고 물어봤죠. 근데 저보다 더 취한 이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하더군요. 넌 내가 기억 안 나는 것 같지만 난 고향에서 널 만난 적이 있어. 너희 집에서 잔치할 때 갔었거든.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형제가 많은 집에 늦둥이라 그런지 항상 배를 골던 때라 너희 집 잔치상이 너무 맛있더라고. 어른들은 혀를 차며 걸신들이 내 마냥 음식을 먹고 있는 날 거지 취급하는데 네가 물을 떠다 주면서 내 친구라고, 네가 초대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랬는지 집에 갈 때 너희 어머니가 음식도 싸주었어. 집에 가서 먹으라고 말이야. 난 그때까지 그런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너희 가족이 내 인생의 처음이었지. 그 기억이 집에서 사랑도 못 받고 늘 농사 짓느라 친구도 없이 자란 자신에게 소중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 확실해졌지만 창피해서 말을 안 했다며 얼굴을 붉히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조차 나지 않은 옛일인데 그런 사소한 일을 계기로 만나서 이렇게 먼 타지에서 다시 만난 인연이 되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평생 만날 일 없을 것 같던 이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큰 도움을 받고 친구로 잘 지내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그 정이라는 게 그리워서 아내와 아이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20살 넘을 때까지 최소한의 도리로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줬건만 아내는 아이를 잘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들도 절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부모님도 제가 이룬 가족도 모두 잃고 가진 것도 없는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의 친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저를 깊이 후회하며 이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서 친구와 재미나게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죠. 오로지 앞으로의 삶을 위해 다소 무리했지만 채소 장사를 시작했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선한 채소를 떼다가 널어놓고 서비스도 잘 주며 친절하게 동네 장사를 한 끝에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가 좀 안정되고 난 뒤 이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고 있죠. 친구도 이제 힘들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몸쓰는 일 대신 장사를 하니 그래도 한결 낫다더군요. 사실 저희가 동업을 시작할 즈음 친구는 기사식당 여사장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친구의 짝사랑으로 따라다니는 줄만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놓였죠. 저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그간 다 갚았고요. 축의금도 넉넉하게 했습니다. 친구는 그 착하고 고운 식당 사장님과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요. 아주 현명하고 아리따운 사람이죠.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날이 많이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는 꽃밭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희 가족 같은 친구와 제 사랑 그녀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매일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